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on.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또 우리 숨가쁘게 달려왔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는 8.15도 있었고 또 촛불 집회도 있었고 또 어제 많은 분들이 또 물대포도 맞고 연행도 되셨고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 한 분 계셔도 물대포를 맞고 오셨다 이러신데 다들 이제 무사하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참 많은 분들한테 파란만장하고 또 많은 의미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방송 때 광복절 68주년을 맞이해서 8.15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제 저희 방송 상태가 좀 좋지 않았고 원활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 방송이 좀 원활하게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굉장히 좀 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또 방송 송출 시도해보고 이랬었는데 결국 여러분들을 못 뵀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진짜 이렇게 하루라도 사람이 매번 있어야 하는 자리에 없게 된다면 그것만큼 뭔가 허전하고 그런 게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어제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거 느끼셨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 그런 것을 조금 가져봐도 되겠죠, 여러분? 어제 방송이 이런 채팅에서 하는 방송이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제는 원활한 방송 상태가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채팅으로밖에 그리고 팟캐스트로밖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하게 된 점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송출이 거의 완전 극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또 여러분들 못 뵐까봐 노심초사했었는데 다행히 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기분이 좋네요. 그렇게 이번 한 주를 또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 주 그리고 오늘 금요일 어제는 8.15였죠. 그래서인지 어제 많은 이야기를 또 많이 못 나누기도 했고 또 원래는 오늘까지도 8.15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까 해서 여러분들과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 것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오늘 원래 김세윤 기자가 오는 코너인데 김세윤 기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지를 못해서 오늘은 저와 함께 8.15에 대한 이야기 이것저것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네. 동물원이 부릅니다. 시청 앞 동물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듣고 왔습니다. 어제 8.15 우리 68주년 광복절 날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하루가 지난 8월 16일입니다. 예전에 SBS 야심만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광복 그때 당시 60주년 기념으로 이런 것을 물어봤었대요. 광복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좀 8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때 1위가 휴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통일 이런 단어들은 10위권에 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이랑 통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광복절과 한국전쟁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요. 광복절과 미국이 또 무슨 상관이야? 광복절과 반민특위가 무슨 상관이야? 광복절과 사할린이 무슨 상관이야? 광복절과 광복군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의문을 많이 응답자들이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역사의식과 아니면은 또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얼마나 좀 많이 사라졌는지 그런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게 60주년 때 그때 설문을 한 거였다면 지금 8년이 지난 68주년 이때 당시도 어제만 해도 우리한테는 광복절이 어떤 의미로 많이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 광복절하면 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제가 방송할 때 이 광복절을 단순히 쉬는 날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광복절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지게 됐고 그런 의미들을 좀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기는 그런 하루를 보내자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런 뭐 응답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참담하다 이런 심정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어른들의 자체가 어린 친구들에게 광복절의 의미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어른들조차도 이 광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끌고 가는 세상이고 또 우리의 역사인 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그것을 기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잊지 말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광복절 자체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는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기도 했고, 또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날이기도 했죠. 그만큼 이 8월 15일은 우리에게 여러 번 거쳐서 많은 의미와 많은 변화의 그 계기를 주는 날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일제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이면서도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 바로 이 날이 8월 15일인 거죠. 그렇게 광복절은 지난 1949년 10월 1일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됨에 따라서 8월 15일로 이제 광복절을 국경일로 제정하기까지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빛을 되찾다는 뜻의 광복이라는 뜻은 대한민국의 국권이 회복됐음을 의미하며 국가 차원의 기념 행사를 크게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많은 수많은 의미들 때문인지 8월 15일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져오는 날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더 그때보다 큰 의미를 지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8월 15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애국심을 자아내는 날이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애국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앞날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행보로 이 세계 안에서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제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태극기를 두르고 다니는 여고생 2명을 봤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약간 퍼포먼스적으로 그 친구들은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구경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기도 했죠. 그때만큼이나 요즘에는 태극기조차도 개항을 많이 안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여고생들이 자신들이 뭔가 태극기를 둘러가면서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오늘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의미를, 주권을 되찾았다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몸소 보여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친구들이 단순히 뭔가 재미로 해프닝으로 한 게 아니라면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선뜻 내가 나서서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던 것이라면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앞날이 좀 밝게 빛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는 광복절을 그냥 단순히 쉬는 날, 연휴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게 꼭 얼마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엄청 오래된 거죠. 그래서 빨간 날이라는 그 자체가 그 날의 뭐 의미를 되새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찌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힐링을 할 수 있는 날,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 그런 날로 받아들이는 게 꼭 우리의 잘못, 그리고 누구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쳐 나가야 되고 함께 헤쳐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의식 같은 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우연히 듣게 된 방송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보다 우연히 보게 된 책에서나 그런 것들에서 진실을 보게 되고 진실에 눈을 뜨는 그런 친구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자신이 어떤 것을 통찰할 줄 알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미래가 아직은 좀 어둡지는 않겠구나라는 희망을 주지 않을까요?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이야기 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들을 곡은요, 어반 자카바의 그냥 조금 듣고 올게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말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8.15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같은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그리고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런 수많은 조상들의 선열, 그런 숭고한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8월 15일에 빛을 되찾는 날, 광복, 그날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민족의 빛을 되찾으면서 수많은 그런 조국들의, 조상들의 마음에 한이 조금 풀어진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이미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하고,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땅덩어리가 나눠지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광복절의 의미는 많은 분들한테 수많은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 8.15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많은 의미를 주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지침표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예전에 우리가 8월 15일에 많은 행사들이 분명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음을 받아야 하고 줘야 하고 생각을 가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참 많이 열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장들이 참 많이 열리기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지금 우리 조상 안창호 선생님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안중근 의사의 그 이야기를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영웅이라는 그 연극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웅 연극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연극인데, 거기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 순사한테 그런 자백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자신은 그런 것보다 너가 정정당당히 자결을 하는 것이 훨씬 나는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본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보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평생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떠나면 부모의 가슴은 평생 자식으로 묻고 산다는 말도 있듯이, 그 누구도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모든 세상이 다 집어삼켜 없어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또한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나중에 나의 자식이 그런 결단을 내릴 때 나는 안 돼, 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머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그만큼 남들은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이고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굉장히 좀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과연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나 아니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같은 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곳곳에 숨어져 있는 많은 투사분들이 많으시기도 하죠.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더 큰 하나의 불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빛을 다시 크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지금 써나가고 있는 역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광복절의 의미를 조금 더 되새길 줄 알고 좀 많이 그 의미만이라도 더 찾아갈 줄 아는 노력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하나하나 시작을 통해서 점점 그것이 커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이 의미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8.15 때 얘기도 잠깐 마케팅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콜라 독립을 외쳤던 8.15 콜라라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읽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김소영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국내 콜라 시장을 양분했던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사이에서 정말 이 자리를 위협했던 8.15 콜라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콜라 브랜드에 길들여져 있던 그런 국민들의 맛에 쉽게 맞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8.15 콜라는 뛰어난 그런 마케팅 전략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갔다고 합니다. 콜라 독립이라는 그런 콘셉트를 세워서 8.15 자체가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광복절인 의미만큼 8.15 콜라는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을 썼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 IMF로 인해 나라를 살리자는 그런 금모으기 운동 등 이런 것들이 한창이었던 그때와 함께 잘 맞아떨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8.15 콜라 아시는지요? 저는 이때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8.15 콜라는 좀 생소한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글과 컴퓨터도 한글 8.15 특별판 자체가 만들어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도 광복절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때는 한글 8.15 특별판은 한글과 컴퓨터 사태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그런 MS 월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때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이 8.15 특별판을 내밀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또 일으켰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글과 컴퓨터는 98년 8월 15일에는 1년 회비 10,000원에 한소프트 회원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한글 97을 개선한 한글 8.15 특별판이 발매가 되기도 하는 등 정말 한글 8.15 특별판은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죠. 이렇게 8.15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참 우리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고, 또 이런 마케팅 전략으로도 쓰인다는 자체가 아직도 우리한테는 8.15라는 그런 하나의 날이 굉장히 우리한테 큰 의미가 되고, 우리의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뜨거운 뭔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8.15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균이 부릅니다. 네, 바다 여행 듣고 올게요. 나에게
나는 밥을 먹어도 대안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안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입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말에 이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도 듣고 왔는데요. 정말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먹기 위해 또 자기 위해 뭔가 내 것을 취득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요즘 현실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크게 뭔가를 얻기 위해 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라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지금 8.15를 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현재,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이 8.15 하면은 그만큼 많은 분들한테도 좀 많은 그런 관련된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8.15 마케팅 같은 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8.15에 대한 그런 새로운 그런 면모를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8월 15일 하면은 또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 몇 개를 꼽아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광복절 관련 영화를 종일 내내 방영한다는 그런 방송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어느 한 방송사에서 광복절을 기념해서 관련 영화를 종일 내내 방영했다, 그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몇몇 영화가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두 팩션 영화라고 할 수 있죠. 픽션과 팩트가 결합된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팩션과 픽션이 결합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게 팩트인지 어떤 게 픽션인 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영화로 인해 너무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지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의 역사의 사건을 모티브로 그 영화를 만든 것일 뿐인데, 아무 배경 지식이 없거나 뭔가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혼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많이 유의하면서 영화를 감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한반도라는 영화죠. 2006년에 개봉된 강우석 감독의 한반도 영화인데, 이 영화는 배경 자체가 일제 침탈이 시작되던 고종 황제 시절, 그 시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 시점에서는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려는 그런 시작 단계를 배경으로 또 그리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다수 픽션을 가미해서 창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남북 통일 과정에서 경의선 철도 개통 직전에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이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수장과 한 역사학자의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잃어버린 진짜 국세를 찾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예전에 보긴 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종시대의 그런 혼란했던 정세, 그리고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열강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 관점이 약간 오버랩 되는 것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남성적인 그런 영화를 주로 만든, 선이 굵고 거치게 만든 강우석 감독이 어떻게 약간 이런 한반도 영화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보다는 약간 오락적으로 좀 보여준 묘미가 강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소 이상적인 그런 역사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실제의 모습, 이 팩트인 역사에서 오히려 이 창작이 너무 과도하게 픽션이 가미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상론적인 우리가 바라는 역사의 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그려내고 있던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시대와 또 혼란했던 시대, 그리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는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평행 이론적으로 보여주려는 감독의 노력이 좀 보인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스 어폰 어 타임이라는 영화는 약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배경 자체만 그냥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거지, 뭐 그냥 많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시대극이라고도 할 수 없고, 아니면 판타스틱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제목처럼 뭔가 아메리카적인 그런 느낌의 영화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배경 자체가 일제감정기, 그리고 약간 뭐 어떤 중요한 그런 경주에 있는 석굴암 본존불에 이마에 박혀 있는 동방의 그런 빛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쟁취하기 위한 그런 해프닝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굳이 많은 이 영화 속에서도 독립투사의 모습들을 간간히 보여주는데, 그 독립투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희망적인 독립투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너무 암울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영화의 그 의도와는 전혀, 배경만 그런 갖다 쓸 뿐이지 역사적인 그런 뭐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많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갑이라는 이 영화는 저는 따로 보지는 못했는데, 이 영화 자체가 갑이라는 그 뜻이 커피라는 것을 한자를 빌려서 쥐어서 붙여진 이름이 갑이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고종 황제가 커피를 사랑했다는 것은 누구나 많이 아실 텐데, 이 커피를 사랑했다는 그런 일화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화 속에 나온 그런 주인공들이 이런 고종 황제의 배경을 중심으로 많이 서로의 그런 긴장감과 그런 극적인 상황들을 연출해 가고 있는데, 이 영화 또한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우리가 뭐 인물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영화기보다는, 이 소설 원작 자체가 노서와 갑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다소는 좀 많이 의미가 부여를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로는 못 보고 그 책으로만 봤었는데, 굉장히 영화를 보면 실망을 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충분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고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상태에서 이 영화들을 보면 감독들이 전하고 싶은 그런 역사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한 번쯤 나의 역사 인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화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그 광복절에 관련된 영화는 또 광복절 특사 영화죠. 제목이 광복절이 들어가서 광복절에 관련된 영화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기도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광복절이라는 의미와는 그렇게 연관이 되는 영화는 아니죠. 그래서 광복절 특별사면이라는 그 의미에서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꼭 이런 영화나 연극이나 아니면은 물론 문화 활동을 통해서 광복절에 대한 그런 의미를 조금은 다시 한번, 단순히 그냥 쉬면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의미를 되찾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써낼 책창고 이어가고,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